미국 대선이 남녀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지면서 여성과 남성 유권자 지지율도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 어느 쪽이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최후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6,500만 명 이상이 투표한 조기 투표에선 여성들이 55%로 많고 7대 경합지들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리스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둔 2024 백관왕 레이스는 대통령 후보들부터 남녀 대결로 바뀌면서 어느 때보다 성별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남성 유권자들로부터는 54대 45%, 9포인트 차이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55대 43%, 1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 유세에서 나는 좋든 싫든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do it whether the women like it or not. I'm going to protect them. I'm going to protect them from migrants coming in. I'm going to protect them from foreign countries that want to hit us with missiles and lots of other things.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모든 여성들을 아래로 보는 공격적인 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여성의 자유와 지적 능력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결정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여성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대비시켰습니다. He simply does not respect the freedom of women or the intelligence of women to know what's in their own best interest and make decisions accordingly. But we trust women. We trust women. 미국에서는 11월 1일 현재 6,500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투표자들이 55대 45%로 남성 유권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투표한 유권자들을 당파별로 보면 민주 41%, 공화 39%, 무소속 20%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대 경합지들의 조기 투표 결과만 보면 해리스 후보는 여성표에서 펜실베니아에서는 3포인트 차, 미시간에서는 8포인트 차, 위스콘신에서는 무려 21포인트 차이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남성표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는 4포인트 차, 미시간에서는 동률, 위스콘신에서는 12포인트 차로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투표만 보면 여성 유권자들이 55%로 더 많은 데다가 7대 경합주 중에 네바다 한 곳을 제외한 6곳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도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선 마지막 일주일 최후 승부에서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유의 말폭탄으로 핵공격을 가하면 이른바 충성스러운 트럼프 포스의 캡틴들이 경합지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반면 해리스 후보는 최후의 승리는 지상군의 깃발꽂기라는 판단으로 가가호호 방문, 전화 걸기 등 지상전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관왕 레이스가 그야말로 결승선만 남겨둔 마지막 일주일에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는 최후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같은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상반된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So if you want to end this disaster, you got to get out and vote. Just go out and vote. Get out and vote. Everybody promise you're going to vote, right? Promise? Let's knock on doors. Let's text and call potential voters. Let's reach out to our family and our friends and our classmates and our neighbors. 트럼프 후보는 지난 금요일 공화당 하성인 텍사스에서 유세하더니 토요일 조기 투표가 시작된 미시간을 찾았다가 일요일에는
확고한 민주당 아성으로 꼽히는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축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유세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7대 경합지들을 집중 공략하면서도 격전지가 아닌 장소에서 미 전역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최후 메시지를 전파하고 상대 취약점인 경제와 이민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동시에 투표율 올리기에도 올인하고 있습니다. I will end inflation. I will stop the invasion of criminals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후보 측은 7대 경합지들에서 벌이고 있는 최후 선거전에서도 비전형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후보가 말폭탄으로 핵공격을 가하면 충성스러운 트럼프 포스의 캡틴들이 앞장서 경합지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포스의 캡틴들은 유권자들을 10명, 24명, 45명 끌어들일 때마다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예전에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나 이번에는 아직 투표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을 주로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소수정의 충성파 트럼프 군대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 슈퍼팩과 찰리 컥의 터닝포인트 USA 그룹 등 외곽 조직들의 총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금요일 텍사스에서는 비욘세, 토요일 미시간 유세에서는 미셸 오바마 여사와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가진 데 이어 일요일에는 펜실베니아를 또 찾아 이제 투표에 참여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자고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We are focused on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as opposed to a Donald Trump who spends full time looking in the mirror, focused on himself. 해리스 후보는 비욘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상대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여성 낙태권 보호로 여성 표심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Where we have the freedom to control our bodies. We don't get this election right. Your wife, your daughter, your mother, we as women will become collateral damage to your rage. Nationwid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proudly sign it into law. 해리스 후보는 CBS 여론조사 결과 남성 유권자 지지율에서는 43대 54%로 트럼프 후보에게 밀리지만 여성 유권자 지지율에서는 55대 45%로 앞서 비슷한 비율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선거 광고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게임, 지상전에서도 트럼프 후보를 앞두고 있어 결국 깃발을 꽂는 지상군이 승리하듯이 최종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7대 경합지들의 353곳의 필드 오피스를 개설하고 2,5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지상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자 12만 4천 명이 교대 근무로 160만 번이나 가가호호 방문하고 2천만 통이나 전화 걸기로 압도적인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지상전과 병행하는 방송과 SNS 광고 등 공중전에 10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3억 3천만 달러를 쏟아부어 트럼프의 2억 1,600만 달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11월 5일 대선 이래 백악관 혹은 법정을 결정하는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되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형사기소를 사실상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반면 낙선되면 법정으로 다시 불려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5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로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운명까지 판가름하게 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1월 5일 선거일에 백악관이냐 아니면 법정이냐 앞길도 갈리게 됩니다. 첫째 47대에서 한 대를 건너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향해 제기되어 있는 4건의 형사기소들에서 거의 탈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취임한 지 2초 안에 해고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물론 새 행정부에 법무장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그를 통해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 있지만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2020 대선 불복, 기밀 문건 무단 소지 등의 형사범죄 혐의를 사실상 털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새 법무부에서 기소를 취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방 차원이 아닌 뉴욕주와 조지아주의 형사 기소는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사실상 중단돼 퇴임하는 2029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적어도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뉴욕주의 형사 기소로 34가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데 11월 26일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2, 3년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의 2020 대선 개입 혐의는 지역검사의 스캔들로 이미 지연되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을 애틀란타 법정으로 부르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반면에 낙선되면 그동안 지연되어 형사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6일 뉴욕주 판사가 선고를 내리더라도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할 게 분명해 수년간의 법적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낙선하더라도 실형으로 수감되는 치욕까지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 대법원이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후에 트럼프 후보의 의사당 점거 부채질 혐의 등으로 좁혀 기소장을 변경해 놓고 있고 반트럼프적인 워싱턴 DC 연방지법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유세장에서 한 코미디언이 발언한 쓰레기섬이라는 말에 푸에르토리칸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 이들이 사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경합지들에서 승부를 뒤집는 변수가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칸들은 펜실베니아에 48만 6천 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30만 명 이상이 유권자들이어서 최대 경합지의 승자를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충격으로 트럼프 유세장에서 터져나온 쓰레기섬 막말 파문이 닷새 남은 최후 승부에서 최대 변수로 큰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 되지는 않을까 데미지 컨트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인종차별적인 막말 파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나보다 라티노, 푸에르토리칸들을 사랑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obody loves our Latino community and our Puerto Rican community more than I do. Nobody.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I've done more for Puerto Rico than any president by far. 트럼프 후보는 대신에 팍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으로 발언했다는 코미디언은 잘 모르고 우리 선거본부와는 무관한 사람의 개인 표현일 뿐이라고 거리두기를 시도했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일요일에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한 코미디언은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쓰레기통이 됐다는 트럼프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떠다니는 쓰레기섬이 있는데 그것을 푸에르토리코로 부른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이에 미 전역에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칸들이 분개하며 표로서 심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 등 경합지 승리, 나아가 대통령 당선을 한꺼번에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허리케인급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최대 일간지가 즉각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미 본토에 살고 있는 600만 동포들은 트럼프를 거부하고 해리스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백악관 남부정원으로 꼽히는 엘립스에서 무려 7만 5천 명의 군중이 움집한 가운데 전파한 크로싱 아규먼트를 통해 속 좁은 폭군, 보복만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새 세대 새 지도력으로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ime to turn the page on the drama and the conflict, the fear and division.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n America. 엘립스는 4년 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사당 정보를 부추긴 것으로 의심받는 연설을 했던 같은 장소이고 군중 규모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대 경합지들에서 여전히 1%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을 깰지도 모르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충격으로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쓰레기선 막말로 트럼프 후보가 막판 치명타를 맞을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340만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예선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 11월의 본선에서는 투표할 수 없는 대신에 미 본토로 이주해온 590만 명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특히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법 펜실베니아에 푸에르토리칸이 48만 6천 명이나 몰려 살고 있고 그중에 30만 명 이상이 유권자에서 주 전체에서 3.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0.2포인트 우세를 일순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칸들은 이어 조지아에는 13만 1,000명, 노스캐롤라이나에는 11만 5,500명, 애리조나에 6만 5,000명, 위스콘신에 6만 1,500명, 미시간에 4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어 면돈 날 차이의 박빙 승부를 뒤집히게 할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와 이민에 따른 고통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낙태와 독재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포로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제에선 8%, 이민에선 12%포인트 앞서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낙태 15%, 민주주의 수호에선 8%포인트 우세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일주일 전 최우승부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서로 위에 선 유권자 관심사와 지지층이 거의 반분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마지막 결승선까지 다수의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 물가, 이민, 추방에 초점을 맞춘 크로징 아규먼트, 즉 최종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 will end inflation. I will stop the invasion of criminals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후보는 석유 등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가격을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반 가격으로 낮추는 등으로 인플레이션부터 잡을 것으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팁 소득과 사회보장연금, 오버타임 등의 세금을 없애고 미국산 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등 감세 카드로 경제 붐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민 정책을 고치기 위해 국경 보호를 더욱 튼튼히 하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취임 첫날 착수하겠다고 내걸고 있습니다. 각 방송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경제에서는 8포인트, 이민에서는 12포인트나 앞서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두 가지 이슈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유권자들이 공포로 느끼는 낙태 문제와 독재자 이미지를 내걸고 최후의 역전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ationwid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proudly sign it into law. I learned that Donald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John Kelly, a retired four-star general, confirmed that while Donald Trump was president, he said he wanted generals like Adolf Hitler had.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 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당선되면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 독재자의 모습으로 내부의 적들에 보복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여성 낙태권 보호에서는 15포인트, 민주주의 수호에서는 8포인트 차이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조기 투표에서도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표심의 지지로 극적인 역전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또 남성 유권자 지지율에서는 40대 56%로 크게 밀리고 있으나 여성 유권자 지지율에서는 53대 41%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4년 전 트럼프 후보가 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연설을 한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정원 앨립스에서
2만 군중 앞에서 클로징 아규먼트 최종 메시지를 미국민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공약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행할 경우 1년에 100만 명을 추방하는데 880억 달러가 소요되고 3D 업종에서 1조 7천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추적 체포하려면 지역경찰, 주방위군까지 동원해야 하고 이들이 체포되기 전에 대거 잠적하게 되면 농장과 건설 현장, 호텔, 식당 업종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와 이민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다시 당선되면 취임 첫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착수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본인의 추정으로 2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신속 추방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주방위군, 군부대까지 동원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해 체포할 수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이 6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 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해야 하고 이들을 일시 억류하기 위해 군부대 안에 텐트촌을 세워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친이민 법률단체인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은 트럼프의 초대형 추방 작전이 실행되면 엄청난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첫째, 1년에 불법 이민자 100만 명씩 추적 체포해 추방할 경우 880억 달러라는 막대한 추방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민세관 집행국 1개 팀이 형사범죄 불법 이민자 6명을 체포하는데 6시간 걸린 것으로 미루어 신속하게 추방 작전이 전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모두 추방하는데 10년은 걸리고 비용은 9천억 달러나 쏟아붓게 된다는 추산입니다. 지역 경찰과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비용이나 이들을 일시 억류할 군 부대의 텐트촌 등을 구축해야 하고 추방 항공기 한 대를 임대하는 데 25만 달러를 쓰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미국의 3D 업종이 거의 마비돼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에서 1조 7천억 달러나 빠지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장과 건설 현장, 육가공 공장, 호텔과 식당, 청소업종을 비롯한 3D 업종에선 서류 미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이 시작된다는 소리만 들어도 대규모로 잠적하는 경향을 보여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D 업종이 거의 마비되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1년에 1조 7천억 달러나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농장에서 제때의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육가공 공장이 풀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업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은 품귀 현상과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상반된 팍스뉴스와 CNN 조사에서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경합지들에서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박빙 승부가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어 누구도 승자를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이제 피니시 라인 결승선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대 경합지들 가운데 많으면 하루에 3군데씩 강행군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e have an opportunity in this election to turn the page on a decade of Donald Trump trying to keep us divided and afraid of each other. We can turn the page forever on this failed and corrupt administration. 해리스 후보는 10년이나 지속된 트럼프의 분열과 갈라치기 시대를 끝내고 새 세대 새 리더십으로 페이지를 넘기자며 세대 교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실패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끝장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면서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해 청소부 복장으로 트럼프 쓰레기 트럭에 올라타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표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동시에 쓰레기 정치를 치우겠다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Crooked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My supporters are far higher quality than Crooked Joe or Lion Kamala. 이에 맞서 해리스 후보는 하루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을 세 곳이나 강행군하며 여성과 젊은층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Unlike Donald Trump, I don't believe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from within.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I'll give them a seat at the table. 하지만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도 친트럼프 성향의 팍스뉴스와 친해리스 성향의 CNN 방송이 동시에 경합지 승부에서 동률 또는 1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말로 승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친해리스인 CNN은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가 48% 동률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에 비해 10월 28일 현재 블루월 세 곳 중 두 곳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다수 앞서고 있는데 미시건에서는 48대 43 5포인트 차, 위스콘신에서는 51대 45% 6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트럼프인 팍스뉴스는 28일 현재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0대 49%로 1포인트 차 우세를 보이고 있고 미시건에서는 49% 동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니아에서는 정반대 성향의 CNN과 팍스뉴스가 사실상 동률 접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누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미시건과 위스콘신 등 블루월 세 곳 승리로 매직 넘버인 270명에 도달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펜실베니아만 이긴다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중 한 곳, 애리조나와 네바다까지 차지하면 271명으로 역시 대통령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책임을 물어 기소할 인사들을 진보 성향의 신문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정적들과 3대 공중파 방송들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들이 더 위험하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나의 상대방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손보려는 내부의 적들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정치적 보복을 상기시켰습니다. 악시오스는 1일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공개 언급해온 대로 당선 시 손볼 내부의 적들 명단에 들어갈 잠재적 인사들을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순위로 꼽혔는데 트럼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단행해온 바이든과 그 가족들의 비리를 중점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맞상대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국경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하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경고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체포해 군사재판에 회부할 대상이라고 공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에 대해선 내부자 거래 혐의로 남편과 함께 조사해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공언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리즈 체니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전쟁 매파라고 지목하며 장총으로 그녀를 겨냥해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트럼프 후보는 파시스트 독재자의 근원이라고 공개 비판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를 중국 장성들과 내통한 처형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3대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선 방송 허가를 취소해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대해선 대선 토론에서 두 사회자들이 말을 끊고 너무 자주 팩트체크했다면서 트럼프 후보는 당선되면 FCC에게 방송 허가를 취소시키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CBS 방송에 대해선 60분 프로그램에서 해리스 후보의 장황한 답변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고 편집했다며 역시 방송 허가 취소를 경고하고 최근에는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했습니다. MBC 방송에 대해선 자신의 법정 투쟁을 보도하면서 편파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11월 5일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불안 등 후폭풍을 우려한 많은 미국민들이 11월 휴가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이들의 폭동이 예상되는 여행지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입니다. 선거 불안으로 미국인들의 여행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대선 이후 있을 11월의 휴가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여파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11월 휴가를 앞두고 휴가 일정, 출장 일정 등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 CEO 에드 바스티안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거 전과 후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폭동이나 약탈 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번 11월 휴가에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행 사이트인 베케이셔널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4%는 누가 당선되는가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미국 여행을 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약 4분의 1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출될 경우에만 집에 머물겠다고 답했고 16%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에만 여행을 보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4%는 결과에 관계없이 머물겠다고 답했고 약 36%는 결과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론조사는 밝혔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여행 관리 회사 나반의 대변인인 켈리 소더론드는 고객과 대화할 때, 여행할 때 안전을 유지하는 관리 의무가 우려사항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번 11월 휴가에 여행을 갔던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올해는 다르다며 가족끼리 놀러가는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불안함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통안전청 대변인은 이러한 고조된 글로벌 위협 환경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며 연방항공보안관은 모든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계층의 보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